자, 그러면 우선 그 부팅과 관련해서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그 정보가 어디 들어있다고 했냐면 슬래시 부트 밑에 들어있다고 했죠, 아까. 그죠? 네. 여기 슬래시 부트. 네, 슬래시 부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ls-l 그래서 슬래시 부트, 뭐 la까지 붙일까요? 슬래시 부트. 여기가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그 파티션 아마 2GB로 부트 파티션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파티션을 이제 부트에다가 할당해줬죠, 마운트를 해줬죠. 이제 쭉 파일들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중요한 파일들을 보자면 우선 요게 커널들입니다. 이 초록색 실행 파일들, 얘네들이 커널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해주고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될 때 그들의 어떤 자원 할당에 대한 조율을 이 커널이 해주고, 또 입출력 장치들, 또 다양한 뭐 기억 장치들, 보조 기억 장치들, 또 CPU 이런 리소스들이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구동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커널이 3개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거는 그 레스큐 모드의 커널이라고 해서 복구 모드를 실행할 때 사용되는 커널이고요. 시스템 복구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가 실제 일반적으로 운영체제가 운영될 때 사용하는 커널인데, 이게 이제 버전 넘버예요. 버전 넘버. 버전 넘버를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5.14 버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하위 그 릴리즈들이 있는데, 이게 570.17.1이 요게 아마 처음에 그 9.6 버전의 럭키 리눅스가 배포될 때 그 배포판으로 우리가 ISO 이미지 파일로 다운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그 파일에 들어있는 커널 버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다 17.1일 거예요. 똑같죠? 그죠? 그 시점에 발표된 9.6이 이제 17.1로서 이제 커널이 내장이 돼 있었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업데이트한 커널들을 보시면 이 번호가 더 증가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과제를 낼 때쯤에 커널의 버전이 42 릴리즈인데요. 여러분들 똑같나요? 40인가요? 아까 커널이 더 있다고 한 학생은 이게 뭐가 또 있나요? 52요. 네, 52는 더 최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한 모양이네요, 그죠? 본인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마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커널이 저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nit ram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커널이 처음에 로딩이 돼서 그 커널에 필요한 그 커널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디스크가 따로 실제 물리적인 디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 이 파일을 램에다 올려놓고 그 램을 마치 디스크처럼 쓴다고 그랬죠. 그게 램 디스크예요. init이라는 게 이제 초기에 사용되는 램 파일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램에 올려놓고 쓰는 파일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가상 디스크 이미지인 거죠. 이것도 이제 버전별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그룹2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 이제 그룹과 관련된 설정들이라든가 필요한 모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실행했던 그 펌웨어가 UEFI라면 그것이 이 EFI 디렉토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한 그 펌웨어가 바이오스라면 그룹2 밑에 있어요. 그게 조금 달라지죠, 위치가. 근데 우리는 지금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룹2 밑에 있습니다. 그룹2 밑에.
그래서 이제 그룹 2를 한번 볼게요. ls-la 슬래시 부트 밑에 그룹 2 하면 아마 아이고 그룹이 아니고 그룹 2 미안합니다. 이렇게 허가 거부가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룹 2 디렉토리는 보시다시피 이 유저 루트만 읽고 쓰고 실행할 권한이 있고요. 루트 그룹이나 others, 지금 저는 jsli고 others에 속하죠. 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유저의 권한으로는 이 ls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sudo로 하는 수밖에 없죠. sudo 거기서 바로 실행했던 명령 다시 반복하는 명령, 리눅스 쉘의 배시에서의 키워드가 느낌표 2개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sudo ls-la 해서 되고, 네. 코드를 입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grub.cfg 바로 이것이 이제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설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즉 부팅할 때 부트 관리자가 어떻게 부팅을 하느냐에 대한 설정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또 그룹 env라고 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 i386pc라는 데도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또 더 뒤에서 보긴 할 텐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룹 env도 볼까요? 밑에 그룹 env. 미안합니다. 그룹 env는 디렉토리가 아니고 파일이죠, 파일. 이 그룹 env 파일도 일단 설정, 환경 설정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설정 파일이고, 이것도 설정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이제 차차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트 밑에, 그룹 2 밑에, i386pc. 디렉토리를 봅시다. 이것도 그냥은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읽기 권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sudo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칸 띄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실제 부팅을 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네요. 모듈들. i386pc 밑에 .mode라고 돼 있죠, 그죠? .mode라는 것이 이제 그 부트 관리자가 이 부팅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그 모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건 뭐 프로그램 조각들이다, 뭐 드라이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 기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부트.img, 그 다음에 core.im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ore.img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부트.img는 이 파일이 직접 사용되는 건 아니고, 요 부트.img 요거에 뭐냐면 이게 요 MBR에 들어있는 부트스트랩 코드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에 들어있는 거, 요게 부트.img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거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곧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부트.img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파티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이거인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 있는 부트.img는 뭐냐? 하면 설치 과정에서, 그러니까 리눅스 설치 과정에서 이게 카피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복사되는 거죠. 사본으로. 그래서 부팅 과정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복사된 그것이 사용되고, 이거는 그냥 단지 그냥 파일로 저장이 돼 있을 뿐이지 실행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MBR에 카피하기 위한 용도로 있는 거지 실제 여기서 실행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core.img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core.img는 이제 붓 관리자로서 실제로 이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행이 되고 core.img의 맨 앞부분이 이 붓 파티션의 섹터 0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 뒤에 이어서 또 있다 하는 거죠. 예. 그게 실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개의 모듈들을 불러서 실행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설정 파일들을 부른다. 예. 여기에 보면 grub.cfg라고 하는 설정이나 grub.env라고 하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서 이제 부트로더가 실행할 때 커널을 불러올 때 이제 다양한 그런 설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그 grub.cfg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 이제 몇 가지 좀 보죠. 예. 그래서 grub.cfg 파일은 요거는 이제 실제 부팅 과정에서 이용되는 건데 이 파일을 직접 편집하지는 않고요. 이제 뭔가 바꿔주려면은 여기에 템플릿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 파일을 편집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시켜줍니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은 grub2mkconfig라는 그 파일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이 파일의 내용을 설정을 해주고 그 설정된 결과가 여기에 반영되게 -5 옵션을 줘서 이제 -5라는 게 이제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설정에 대한 아웃풋을 여기다 반영해라.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디폴트 밑에 etc 밑에 디폴트 밑에 그룹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잡고 ls-la 해서 etc 밑에 디폴트 그룹 이라는 파일이 있다. 이 파일의 내용을 바꿔서 뭔가 설정을 직접 바꾸는 건 아니고 그 결과를 이제 반영시켜 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만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추가로 etc 밑에 grub.d라는 디렉토리에도 그런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요. ls-la/etc 밑에 grub.d 이 그룹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뒤에 .d만 더 붙은 위치는 좀 다르지만 있습니다. 자, 얘도 아마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udo 해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도 결국은 여기에 설정 내역에 따라서 이 그룹이 어떻게 실행되냐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과 이 파일들이 이제 편집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grub2mkconfig 명령을 실행하면 그것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우리가 여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 메인 파일은 초기 값으로 다시 리셋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과정에서 그 설정들이 이제 정책이 바뀌면 아예 이 기본 설정이 덮어 써집니다.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덮어 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파일을 편집을 해서 뭔가 그 설정을 바꿔놨는데 시스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저게 리셋이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즉 업데이트 과정에서 건드리지 않는 초기화시키지 않는 그 파일들을 보통 그 파일 .d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몰아넣고 여기에서 개인 사용자가 이제 자유로이 편집을 하고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보지 않고 그냥 요 그룹 파일만 한번 내용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너무나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해볼 수는 없고 그룹 파일만 한번 보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cat 명령어로 이제 이 파일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이 파일은 다행히 일반 유저가 읽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cat 명령어로 바로 보겠습니다. cat 해서 etc 밑에
디폴트 밑에 그럼 하면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몇 가지만 볼게요. 다 이게 그렇고요. 일단 그룹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은 뭐냐면 부팅할 때 그 메뉴가 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메뉴가 그냥 패스했죠. 메뉴를 뜨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그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네. 아까 왜 지금 재부팅하면 이게 끊어지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부팅하면 왜 그 ES 키를 눌러서 이제 메뉴가 나타나게 할 수 있었는데 ESC 키를 안 누르면 그냥 넘어가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 메뉴가 떴을 때 그 메뉴가 디스플레이 되고 그 메뉴를 선택하는데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 5초다 이 뜻이에요. 5초. 그래서 5초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대기하지 않고 디폴트로 부팅하는 그 커널로 부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초 내에 이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 모드로 부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디폴트 커널로. 그것이 이제 그룹 타임아웃 5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늘려볼게요. 한 15초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디스트리뷰터는 이제 요거는 이 그룹의 디스트리뷰터 이건 배포자죠. 배포자. 그러니까 누구냐 이걸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변수예요. 다 변수. 그 변수의 값들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값을 5초로 선언했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룹 디스트리뷰터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값을 집어넣었다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 값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따옴표 안에 들어간 거는 이제 일단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 문자열인데 이것이 문자열은 아니에요. 이것이 문자열은 아니고 즉 이 문자열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건 뭐냐면 어떤 명령어의 결과값입니다. 명령어의 실행 결과값. 즉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래서 이 명령이 실행되고 나면 그 실행된 결과로 출력되는 내용이 문자열로서 이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 명령. 이거는 되게 자주 사용되는 리눅스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sed라는 명령. 이건 스트림 에디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자야. SED. 스트림 에디터라는 거는 일종의 편집기입니다. 편집기. 근데 편집기는 편집기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하는 뭐 보통 우리가 뭐 메모장 같으면 편집기의 일종이잖아요. 그냥 그 파일을 불러와서 그 메모장에서 편집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령을 실행해서 그 명령이 실행되는 와중에 거기서 파일을 불러와서 거기 파일을 불러다 놓고 편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스트림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sed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입력을 스트림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 그냥 출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출력을 시켜버려요. 그럼 입력은 어디서 받느냐? 여기서 받아요. 그 다음에 처리는 이것이 처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냥 화면에 출력이 돼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sed 명령이 이러한 옵션으로 처리를 하고 뭘 받아서 이거를 스트림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흘러 들어오는 거를 이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흘려 내보낸 그런 방식의 에디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게. 봅시다. 또 그러면 일단 입력 파일은 뭐냐? etc 시스템 릴리즈예요. 이 파일의 내용을 우선 볼게요.
cat etc 밑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스템 릴리즈는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리눅스냐, 버전이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로키 리눅스 릴리즈 9.6. 이 9.6의 별명은 블루 오닉스라고. 오닉스는 아마 돌의 일종인 것 같은데, 원래 오닉스가 검은 돌일 거요. 검은 좀 그 광택이 나는 그런 돌인데, 블루 오닉스면은 뭐 검푸른 돌인가요? 예,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냥 별명이에요. 로키 리눅스 버전 9.6을 블루 오닉스라고 그냥 별명을 붙인 건데요. 어쨌든 이건 로키 리눅스 9.6판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을 받아서 이제 이 처리를 하는 거죠. 이 다운표 안에 처리. 다운표 안에 처리는 뭐냐? 이 내용이 이제 또 재밌죠. 이건 되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리눅스에서 문자열들을 처리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세드라는 게 입력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들을 바꿔주는 용도, 또는 그 패턴들을 뭐 다른 걸로 뭐 치환하거나 아니면 뭐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패턴을 뭐 추가를 하거나 뭐 다양한 편집을 이렇게 스트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되게 자주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도 몇 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S라는 거 이제 substitute, 이거는 이제 치환한다는 뜻이죠. 치환해라. 뭘 치환하느냐? 콤마, 대상은 이겁니다. 아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잘못 그렸다. 여기 또 콤마가 나올 때까지예요. substitute 콤마 해서 여기 콤마가 나올 때까지 요거를 대체시켜라. 그 다음 콤마 뒤에 나오는 콤마까지로. 콤마 뒤에 나오는 콤마까지는 뭐예요? 빈칸이죠. 아무것도 없죠. 빈칸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콤마 사이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G라는 거는 이거는 글로벌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전체. 글로벌은 이제 그 스트림 전체에서 있는 걸 다 해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G가 없으면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스트림 안에 여러 개가 반복이 되더라도 그냥 한 번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림 안에 릴리즈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러면 G가 있으면 그 릴리즈가 나오는 그 부분 다 바꾸는 거고, G가 없으면 한 번만 바꿔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것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봤던 내용이 뭐냐? 로키 리눅스 릴리즈 9.6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서 뭘 바꾸느냐? 여기에 콤마 다음에 공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백 릴리즈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 공백 릴리즈. 여기서부터 여기 공백 있죠? 공백. 릴리즈에 공백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요걸로 대치가 있는데요. 이게 또 뭐냐면 이게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정규 표현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리눅스를 쓰면서 많이 아주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정규 표현식은 리눅스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윈도우즈에서도 당연히 regular expression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이 정규 표현식은 많이 써요. 이 정규 표현식은 어떤 때 쓰냐면, 이거는 스트링 처리를 할 때, 즉 문자열이죠. 그 문자열을 뭐 어떤 특정 패턴,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 패턴을 추출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특정 패턴을 뭐 어떤 뭐랄까, 뭐 그게 이제 그 패턴이라는 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패턴. 뭐 예를 들면 IP 주소는 0.0.0.0부터 25.25.25.25 사이에 있죠. 그죠? 이런 숫자로 표현된 어떤 뭐랄까?
0에서 25짜리의 0에서 25까지의 숫자들이 점으로 이렇게 4개로 구분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IP 주소죠. 그러면 그거는 뭐 0.0.0.0일 수도 있고 10.5.3.2일 수도 있고 뭐 128.6.3.120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패턴들을 하나의 식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규 표현식을 쓰면 이 정규 표현식이 IP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서 내용 중에서 IP 주소만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규 표현식을 표현해서 그것만 추출해라. 그래프 해가지고 그래프 패턴으로서 정규 표현식을 주면 IP 주소에 해당하는 정규 표현식을 주면 파일에서 IP 주소들만 짜라락 추출해낼 수가 있다. 또는 뭐 주민등록번호만 추출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의 그 로그들이 쫙 그 날짜별로 있다면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의 그 로그들만 추출해라.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을 지정을 해서 내가 필요한 패턴만 찾아낼 수 있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안 관리를 한다든가 할 때 특히 그 보안 관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그 악성 코드의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패턴을 추출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 네트워크 통해서 오가는 스트림 중에 그런 걸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해요. 또 시스템 관리를 할 때도 시스템 관리 로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써가지고 그 패턴, 그 내가 찾아야 될 패턴들을 매칭시켜서 바로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표현식이다 보니까 식이죠, 식. 마치 그 수학처럼 복잡하게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대표적인 예죠. 보면 점 별표 달러 이게 도대체 뭐냐? 완전히 암호잖아요, 암호, 그죠?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은 뭐냐면 이거는 임의 문자입니다. 임의 문자 한 개. 그 다음에 별표는 뭐냐? 하면 이거는 0개 이상의 반복. 그 다음에 달러는 뭐냐? 이거는 라인의 끝.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은 문자열인데 어떤 문자열이냐 하면 그걸 식으로 표현한 거냐 하면 뭐 뭔지 몰라. 그냥 임의 문자가 여러 개 나오는 거야. 어디까지? 그 라인의 끝까지. 그러한 패턴을 나타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9도 임의 문자죠. 점도 임의 문자죠. 6도 임의 문자죠. 스페이스도 임의 문자죠. 괄호도 임의 문자죠. B, L, U, E 다 임의 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 별표가 이들을 대신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 이런 것들이 다 찾아지는 거지. 어디까지? 그 라인의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요? 이 식에 의해서 공백 릴리즈 공백 릴리즈 공백 9.6 어쩌고 라인의 끝까지 이 전체가 이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것을 뭘로 바꾸느냐? substitute 콤마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꾼다. 즉 그걸 날려버린다는 뜻이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뀌는 거죠. 뭐만 남아요? 로키리누스만 남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복잡하죠? 좀? 그죠? 여기에 세드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해볼 수가 없는 게 여기서는 그냥 사례만 해보는 거지 다 해볼 수가 없는 게 이 세드만 해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몇 주 해야 될 거고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만 해도 또 몇 주 해야 되고 그래요. 네.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책으로도 있습니다. 아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걸 캣을 했었잖아요. 그죠?
캣을 하면 그냥 전체를 다 보여주는데 이걸 캣을 하지 않고 이제 set로 해볼게요. set 해서 substitute 콤마 이거 콤마입니다. 콤마 잘 안 보이나? 위로 올릴까요? 글씨 크기는 괜찮아요? 한 단계 더 키울까? 네. set 콤마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점 별표 달러 그래서 여기까지는 써줬고 이러한 패턴 그리고 그 뒤에 뭐 어떤 글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가서 어디까지 라인 끝까지를 뭘로 바꿔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꿔라. 그러니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여러 개 패턴이 나온다면 글로벌 이렇게 하고 처리 끝 처리 시작 처리 끝 뭐에 대해서 etc 밑에 시스템 릴리즈에 대해서 오케이? 알겠죠? 질문 있나요? 이렇게 로키리눅스만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가 뭐냐면 그룹 디스트리뷰터는 로키리눅스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요 명령의 실행 결과를 스트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것도 또 설명해야지. 이게 요 달러 괄호 요게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한 결과를 어떤 값으로 표시하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네. 알겠죠? 요거는 뭘로도 대체할 수 있냐면 요즘은 좀 덜 쓰긴 합니다만 역슬래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에코 이렇게 하면 에코는 뭔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에코 헬로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스트링을 그대로 출력시켜 주는 거죠. 에코라는 게 그야말로 뭐 메아리를 하는 거니까 내가 입력한 걸 그대로 메아리로 에코 시켜주죠. 이건 이제 그냥 일반 스트링이니까 그 스트링을 그대로 이와 같이 출력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다. 그럼 그 명령어의 결과를 에코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한 명령어로 pwd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 이거는 명령을 실행한 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에코 명령어를 통해서 이 pwd라는 명령의 실행 결과를 출력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pwd라고 하면 되겠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냥 pwd가 그냥 문자열로서 그것이 이와 같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명령으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명령의 결과가 에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명령의 결과가, 실행 결과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달러 괄호 pwd 이렇게 하면 이 pw 명령의 실행 결과가 대체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알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것이
이 에코라는 것이 스트링만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여기다가 명령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출력이 바뀔 수 있는 거지. 스트링이.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것도 에코 하고서 이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달러 괄호 괄호 대신에 역다운표, 이 물결 표시 밑에 있는 키예요. 물결. 그러니까 Shift하고 이 키를 누르면 물결 표시가 되는데 그거 말고 이 역다운표 하고 또 역다운표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결국은 이 그룹 디스트리뷰터라는 변수에 로키 리눅스가 저장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룹 디폴트라는 거는 뭐냐면 그룹에서 부팅될 때 기본으로 디폴트라는 기본이라는 뜻이죠. 기본으로 부팅되는 그 메뉴는 어떤 메뉴가 부팅이 되게 할 것이냐. 아까 메뉴 커널 메뉴가 나왔죠. 는 세이브드다. 이 세이브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봤던 그 그룹 env라고 하는 곳에 저장돼 있는 그게 있어요. 그 어떤 커널이 부팅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선택이 된다. 디폴트로 그룹 env에 있습니다. 아까 왜 저 앞에서 파일을 보기만 했지 그 안에 내용은 보진 않았죠. 어디 있었냐? 슬래시 부트 밑에 그룹 2 밑에 여기에 그룹 인부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 파일 안에 보면 그 세이브드가 어떤 거다 하는 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용이 된다. 부팅할 때. 뭐 그 안에 내용을 볼까요? 실제로? 요걸 보려면 또 요거는 이제 읽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sudo로 해야 됩니다. 부트 밑에 그룹 2 밑에 그룹 인부 파일을 볼게요. 그래서 sudo 해야죠. sudo cat etc 아닙니다. 부트죠. 그룹 2 밑에 그룹 인부 파일의 내용을 보면 자, 여기에 보면 saved entry 해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팅에 이용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룹.conf에 요거 saved 요거 그룹 디폴트는 디폴트로 이용되는 것이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이거 57042 그 업데이트한 최신 버전이 이제 디폴트로 부팅이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내용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1024바이트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이 샵으로 시작하는 거는 다 그 커멘트고요. 커멘트라는 얘기는 이거는 실제 뭐랄까 정보는 아니고 그냥 그 뭔가 커멘트 그야말로 그냥 주석으로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도 샵으로 시작한 거니까 다 이건 주석이죠. 주석. 그럼 요거는 주석인 거는 설명이니까 주석인 건 알겠는데 요것들은 이제 실제 설정이고요. 환경 설정이죠. 그룹 env. 얘네들은 뭐냐 하면 이 파일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딱 얼마냐면 1024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그룹 env 파일은 사이즈가 1024바이트로 정해져 있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정 내역이 많으면 더 설정을 하겠지만 설정 내역이 요거밖에 없으면 1024바이트가 안 되죠. 1024바이트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네, 샤프로 그냥 쭉 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설정이 추가된다면 여기에 이제 이 문자열 대신에 설정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1024바이트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뭐 몇 개 없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뭔가가 또 삭제가 되면 이건 그냥 삭제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문자열만큼 샤프를 더 추가해서 1024바이트를 맞춰줘야 돼요. 항상 고정되게. 어쨌든 네 그러하고요. 또 이제 디폴트는 세이브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그룹 타임아웃을 15초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를 과거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과거 버전은 1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최신 버전이 0이고요. 커널이 그게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데 최신 버전부터 0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과거 버전이 두 번째로 1번이고요. 0번이 첫 번째로 최신 커널입니다. 그 최신 커널이 여기에서 봤던 이 세이브드 이게 최신 커널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로는 얘가 0번이지 사실은. 이거를 우리는 요걸 이제 570 17번 요게 이제 최초 설치할 때 이 커널 그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인덱스로 여기다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인덱스 1번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아웃풋은 콘솔. 이거는 이제 현재는 이 콘솔 화면으로 출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콘솔 화면은 이제 텍스트 화면인데요. 이걸 그래픽 화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래픽 화면으로 바꾸는 것.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얼마 없는데 직접 한다는 뜻은 아니고 설명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 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스트림 에디터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스트림 에디터를 써서 그룹 타임아웃을 5에서 15로 바꾸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스트림 에디터 세드를 써서 요 etc 밑에 그룹 디폴트 밑에 그룹 파일에서 이제 세드로 요 처리를 한다. 이건 이 파일은 일반 사용자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도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substitute 바꾼다. 여기서는 콤마를 했는데요. 이렇게 콤마를 했는데 이 슬래시에도 똑같습니다. 사실 여기 슬래시에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타임아웃의 아웃을 아웃은 5 이거를 뭘로 바꾸냐? 아웃은 10 15로 바꿉시다. 15초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타임아웃이 이제 15로 바뀌어요. 아웃은 5가 아웃은 15로 바꿨으니까 슬래시 G. 뭐 물론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냥 이건 관례적으로 글로벌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 이것이 15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데요. 아까는 세드로 그냥 그 화면상으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 -i를 옵션으로 주면요. 그 출력이 화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 파일로 출력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처리가 되고 다시 이 처리 결과가 다시 이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파일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드를 이용해서. 요것만 해볼게요. 요것만 해봅시다. 그래서 sudo 아이고 네, sudo sed -i 해가지고 처리하기를 우선 -i를 안 붙이고 그냥 해볼게요. 안 붙이고 왜냐하면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검증을 하기 위해서 sed substitute 뭐를 out은 5를 out은 15로 바꾼다. 글로벌리 이렇게 하고 etc 밑에 디폴트 밑에 그룹
알겠죠?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면 이제 스트림 에디터로 들어오는 내용은 이 etc 밑에 디폴트, 이거 틀렸구나. 디폴트.grub이라는 파일이죠. 그래서 이 처리에 의해서 아까 봤던 요 타임아웃이 15로 바뀐다. 나머지는 그냥 바뀔 게 없죠. 아웃은 5인 패턴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쫙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근데 요 15만 바뀌었어요. 그쵸? 우리가 캣을 했을 때는 그냥 출력이 되잖아요. 캣을 하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죠? 읽어서 출력이 돼요. 그러나 셋을 통해서 이걸 받아서 이런 처리를 하고 그것이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거죠. 바뀐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화면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set에 -i 옵션을 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i 옵션을 주면 이제 화면으로 출력이 안 되고 파일로 다시 저장이 돼요. 조용히 저장이 됐죠. 그럼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cat 명령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파일 내용이. cat로 확인해 봤더니 아까는 5초였는데 15초가 됐죠. 파일의 내용 자체가. 파일 내용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를 하기로 했냐면 이 디폴트는 세이브드가 아니고 이제 인덱스 1번 즉 과거 커널로 바꾸기로 했죠. 그죠? 그것도 해볼 수 있겠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룹 터미널 아웃풋을 콘솔 대신에 그래픽 터미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픽 터미널. 그래픽 터미널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요걸 해주시면 돼요. 이 콘솔 대신에 GFX 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걸. 알겠죠? 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또 해야 될 것들을 좀 몇 개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요걸 추가하는 거예요. 요걸 추가. 요 라인, 요 라인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 파일에다가 아까 봤던 이 파일의 내용에다가 이 파일의 내용에 맨 끝에 라인에다가 이러한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 파일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부팅할 때 그 아까 메뉴에서 그냥 백그라운드 시커먼 화면이 아니고 이미지 파일이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네, 그것을 한번 더 추가해서 그 부팅 그 메뉴에서 이미지 파일이 보이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을 거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미지 파일을 추가할 텐데, 그럼 그 파일을 갖다 놔야 될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거는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과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오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한번 부팅을 해서 그렇게 그래픽 화면으로 메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좀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한데 과제에서 뭘 해야 될지 제가 과제에다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준비만 해 오시면 돼요. 네. 이상 마치고 네. 오늘 실습한 거는 또 제출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